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영상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보됐는데요. 맑은 날씨가 오늘 예보됐습니다만은 오늘 아침도 초겨울처럼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이 날씨가 춥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출근길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미국 동부 시간 7일 오후 8시, 우리로는 이제 2시간 후인 아침 9시로 제시했습니다. 아침 9시 이후에 무슨 일을 벌이겠다는 건지, 문명 하나를 없애겠다. 여러분, 지금 국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침략 전쟁을 노골적으로 공언하고 실행에 옮기는 트럼프, 이거 보험주자 아닌가요? 예, 저라도 온 세계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참 아이들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오늘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바뀌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를 시행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 브리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사 후보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는데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후보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일부 최고위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선을 미루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다수는 일정대로 진행한 다음 판단하자 이런 입장을 택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이원택, 안호영 의원 사이의 대결이고요. 앞서 김관영 지사는 의혹으로 제명된 상태입니다. 돈을 뿌렸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개선 없이 선출됐습니다. 당내 유일한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로 본선 승리되는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남 지역구를 내놓아야 할 텐데요. 누가 가서 또 재보선을 치르게 될지 또 주목됩니다. 강성개혁 이미지가 중도 확장의 변수로 지적된다고 국민일보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컷 뉴스인데요. 자,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튜버 신혜식 씨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했다는 뜻이죠. 이들은 전광훈의 측근으로서 불법 집회와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광훈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조직적 지시 체계를 통해 사태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인물은 혐의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됐고 전광훈 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관련해서 잠시 후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인 김티모데 목사와 이 내용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도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직무정지된 박상용 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등 관계자를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TV 뉴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협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이곳 시간 오늘 아침부터 이란 압박에 나섰는데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고 직전엔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의 군시설을 타격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덜 급진적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 어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협상 타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이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핵 사용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타격이 반드시 이란 전력망의 전면적 차단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전력 공급망은 주로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약 150개의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일부를 타격해도 전력 공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에서 가장 큰 15개에서 20개의 발전소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에너지 생산원이 다양하고 전력망이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어 완전한 정전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대형 발전소들을 일부 파괴하면 이란 민간인들에겐 타격이 있겠지만 이란의 군용전력 운용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히려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은 중동 전쟁을 끝없는 확전의 터널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공격을 미국의 우호적인 인근 중동 국가들의 유사한 시설을 똑같이 타격하는 방식으로 되갚아주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원 오른 리터당 2,003원, 경유는 1,984원입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8원으로 2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12일 연속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는 10일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부담은 덜어냈지만 기름 수요를 줄이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인 3월 셋째 주 27만 7천여 킬로리터였다가 넷째 주엔 32만 1천여 킬로리터로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이제 관리되니까 가격의 수요 관리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오히려.